이거는 제가 보통은 하지 말라고 해요. 보통은 하지 말라고요. 이 다이어트가 한때 유행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유행도 많이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탄단지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이게 탄단지 비율이라는 거는 좀 넌센스예요. 탄단지 비율이라는 거는 넌센스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그냥 전체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더한 게 총 칼로리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애들이고 우리가 이제 총 칼로리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양이 얼마큼 되는지, 단백질 양이 얼마큼 되는지, 지방 양이 얼마큼 되는지. 근데 이게 진짜 쉽게 말해서 하나가 줄어들면 그럼 하나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줄어들면 또 하나는 그 두 개치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비율만 맞추면 되는 줄 알고 다 같이 줄여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같이 늘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총 칼로리라는 애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비율이라는 애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는 늘어나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케이? 결국에는 그럼 뭐예요? 비율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그 칼로리 양을 구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죠. 사람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이제 어려워하죠, 보통은. 근데 이 칼로리 구하는 방법은 이제 동면중 운동도우미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몸무게, 그 다음에 체지방률, 요거를 입력을 하세요. 체중과 체지방률을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활동 관리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이 계산이 돼서 이 기초대사량을 기반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얼만큼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초대사량의 기반으로 곱해져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빈둥빈둥 거린다, 뭐 좌식 업무를 한다, 뭐 돌아다닌다, 뭐 요럴 때마다 그거에 대한 활동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곱해지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다 이런 활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루 평균적인 내용이고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로 클릭을 하거나 요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플러스 해서 나의 활동량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해진 나의 칼로리 2780.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그럼 동면중 2780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보통은 아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죠. 본인의 목적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 뭐 림매스업이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00. 벌크업이다. 플러스 200에서 300. 다이어트다. 마이너스 500에서 700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계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한테 맞는 총 칼로리를 구해요. 총 칼로리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단백질 섭취량을 구해야겠죠. 가장 첫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왜냐면 이 단백질이라는 애는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활동을 하건 적게 활동을 하건 단백질 섭취량은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단백질 필요량은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그 비례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체중당 1.6에서 2.2 정도 먹어주면 돼요. 보통 사람들은 1.6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타고나신 분들은 2.2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운동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동을 정말 처음 해. 그래서 근육통이 되게 오래가. 그러신 분들은 체중당 2g 드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면중에 운동도우미에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운동 초보자다. 그럼 2를 넣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내가 80kg다. 내가 80kg고 이제 2를 넣었는데 동면중님 160g이 아니네요. 이게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를 고려해서 제가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근육량이 많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방량 때문에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높으면 그거를 고려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여성분들은 또 여성분들 이제 맞춰서 이제 그게 고려가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평균적으로는 1.6 그냥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g 정도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많이 먹는다라는 분들은 1.8 정도에서 2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밥을 많이 먹는데 왜 그래요? 하면 밥에
단백질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라 이게 아미노산 분포가 고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아미노산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드시면 다행인데, 보완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면 요 그냥 전체적인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건장해서 밥을 2공기씩 총 6공기를 먹는다. 이런 분들은 밥을 통한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에 30g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양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에 관한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추천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량이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말고 굉장히 많이 먹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초저칼로리 다이어트.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다이어트인데,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또 남성분들도 가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식사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총 칼로리 양이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먹는 거야. 진짜 조금만 먹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좀 근육량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초저칼로리 다이어트 할 경우에는 근손실이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오히려 되게 공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물론 전체 칼로리의 50%는 넘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단백질은 고정값이야. 얘는 되게 특별한 애니까 고정값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남아요? 탄수화물과 지방. 결국에는 얘네들 에너지원이에요. 얘네들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줄어들어요. 또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비율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유가, 단백질은 고정값이고 얘네 탄수화물과 지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예요. 식사라는 게 요런 구조예요. 요런 구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단백질은 고정값이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느 정도 수합이 가능하다. 물론 그러면 또 물어봐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장점이 뭐예요?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장점이 뭐예요? 하면서 이제 여쭤보시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수행 능력이 이제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감소가 좀 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글리코겐이에요. 글리코겐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율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글리코겐 회복에 되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걸 드시는 게 웨이트 수행 능력 저하에 이제 덜해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탄수화물까지는 챙길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운동을 2번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하루에 운동을 1번 한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글리코겐이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회복이 돼요. 뭐 내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이 적은 식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결국엔 우리나라 식단은 고탄수화물 식단이에요. 밥 위주의 이제 식단이기 때문에 고탄수화물 식단이라 그렇게까지 이제 내가 글리코겐 회복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어야겠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일반적인 식단 자체가 고탄수화물 식단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져가셔도 되고, 그리고 보디빌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방을 더 줄이죠. 더 줄여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식단을 가져가시죠. 그래서 보디빌더 분들은 그냥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방 함량만 줄여요. 지방 섭취량만 줄여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그냥 평소에 이제 기름기 있는 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었다라고 하면 기름기가 적은 닭가슴살, 그런 식으로 이제 식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지방을 줄이는 게 그게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여러모로 그게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거나 아니면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그렇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보다 지방을 줄이는 게 운동 수행 능력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다이어트하기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꼭 그래요. 아닌데 탄수화물 이제 딴지를 걸어요. 근데 탄수화물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난리예요. 탄수화물 얘가 사실상 되게 복잡해요. 족보가 되게 복잡해요. 소화가 안 되는 유당 많이 먹으면 지방 합성이 유도되는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얘는 탄수화물이야. 얘는 탄수화물인데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 에너지원이 아니야. 근데 탄수화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양 성분표에 보면 탄수화물에 적혀 있어. 탄수화물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얘는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이런 되게 막 다양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밥만 줄여요. 왜? 밥이 제일 만만하니까. 탄수화물이 제일 만만하니까. 그리고 지방을 냅둬요. 왜?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단을 구성을 할 때 지방 비율이 높으면 지방 사용량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지방은 또 포만감이 있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다르게 얘는 먹으면 든든해. 든든하고 포만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지방은 맛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와, 지방? 고지방 다이어트라든지 지방 비율 높은 게 좋겠네요. 지방 사용량 증가도 좋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내가 먹는 식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지방 함량이 얼마큼 있는지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같은 고기라고 해도, 그러니까 같은 고기의 같은 부위라고 해도 등급별로 마블링이라든지 이런 지방 비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축을 했는지, 어떻게 썰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막 지방을 쫙 뺄 수도 있고 되게 지방이 있는 그득그득한 상태로 먹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략 지레짐작적으로 지방 함량이 이만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지방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 오차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 외로 다이어트 진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되게 살이 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 비율은 웬만해서는 많이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요런 거 있죠. 초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 그러니까 뭐 케톤 다이어트라든지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통은 하지 말라고 해요. 보통은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얘네들이 커지면 측정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게다가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듯이 식품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높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문화랑 전혀 안 맞아요. 웬만해서도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샌드위치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뭐 피자라든지 다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탄수화물을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다이어트인데, 사람들은 뭔가 그 환상 속에서 내가 특별하고 스페셜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손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하시려면 진짜 내가 돈이 넘쳐 흘러야 돼. 진짜 돈이 넘쳐 흘러야 돼. 그리고 이거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스페셜하진 않아요. 사실상 이 다이어트가 한때 유행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유행도 많이 지났어요. 유행도 많이 지났고, 요즘에는 차라리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재밌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나중에는 다루긴 할 건데 얘는 간헐적 단식 이후에 다룰 거예요. 왜냐면 재미도 별로 없어. 참고로 해외에서는 그냥 요거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참고로 해외에서는 케톤 바디를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만든다기보다는 케톤 바디를 먹어요. 해외에서는 이미 그렇게까지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것 자체는 비율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예요. 뭐 플렉서블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일단 저는 그냥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탄수화물 먹느냐,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 어떤 지방을 먹느냐.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일단 정말 기본적인 얘네들 양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그게 좋아요. 이제 나중에 식단 짜는 방법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결국에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중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지방과 이제 탄수화물을 그렇게 이제 식단을 짜면 그게 더 쉬워요. 그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식단을 짜면 쉬워요. 그래서 요약하면 단백질은 고정가,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식사 형태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늘릴 수도 있고 지방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그 지방을 늘리면서 탄수화물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내가 얼마큼 꼭 맞춰서 먹어야지 이거를 안 해도 돼요. 왜? 그만큼 지방을 줄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지방을 내가 얼마큼 꼭 먹어야지 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만큼 탄수화물을 줄이면 되니까. 요게 얘네들이 왔다 갔다가 가능하니까 요런 것들은 너무 내가 이 칼로리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빠.